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3.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백신 소식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 사이에 백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증시에 굉장히 좋은 호조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신보다는 확진자, 그리고 확진자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의 주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듯 하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더나라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에서 항체 형성이 성공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추락한 자가 있습니다. 그 길리아드 원래 에볼라에 사용되었던 그런 치료약이었던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번에 코로나19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임상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추락한 자와 올라간 자. 그래서 모더나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재미난 것은 미국이 식당, 오락, 교통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어제 호텔, 또 항공, 레저 이런 회사들이 12%에서 13%까지 급등을 했고요. 반대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황금은 어제 같은 그런 초강세장에서도 2%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백신은 어떻게 보면 계기였고 경제활동 재개의 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50개 주 중에서 1개 코네티컷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활동 재개가 가장 컸고 두 번째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코로나19가 가장 심한 지역이 뉴욕, 뉴저지였는데 그래서 뉴자 들어가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수 선증을 보면 이것이 피크아웃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고,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빨리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프나 포카 돼지나 소의 그 생산 고기의 생산량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여전히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보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은 소비가 그 경제 성장의 주도를 하는데 이것이 임금, 셀러리 부분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죠. 그럼 소비 활동이 대단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지금 소비의 감소폭이 2009년보다도 월등히 더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빨리 재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이 코로나19의 그 질환으로 죽는 것보다도 먹지 못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트럭 미국 고속도로가 많으니까 운송 중에서 트럭 운송량을 보면 이것이 2009년의 최악의 상황에 이미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이것이 2020년의 상황은 지금 4월달의 상황을 놓고 보면 2009년의 최악의 상황에 거의 근접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재개가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할 수 있는 근원은 코로나19의 피크아웃인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좀 요상합니다. 그래서 그 차트의 왼쪽에서 보시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이란 이렇게 놓고 보면 피크아웃 이후에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이 줄어들지가 않고 3만 명대에서 한참 동안 유지를 하다가 이제 5월달 들어서도 이제 2만 명대에서 아직 휙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수급의 문제다. 마스크를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한 양들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걸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스크가 반드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방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데, 미국은 이 마스크를 잘 안 쓰는 문화 플러스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있다고 보니까, 지금 미국 자체로서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아시아로부터 그 OEM을 했기 때문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수요 급증에 대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피크아웃을 냈다고 하지만 뉴욕주 한 개 주의 확진자 수가 35만 9천 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2등인 러시아가 지금 29만 명, 스페인이 27만 명인데 미국의 한 개 주가 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크아웃 해도 이게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놓고 보면 스페인이 이제 내려앉고 러시아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후진국으로 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피크아웃 하는 것이 보이지만, 이 왼쪽 차트의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신흥시장, 후진국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창궐을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 확진자 수가 이제 늘었다 이러는데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이것의 이제 요인을 보면 해이롱장성 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인들과 접촉을 한 사람들이 이 국경 간염을 통해서 이게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3세계의 확진자 증가가 이것이 그 다른 지역으로 전염 가능성도 있고, 또 제3세계들은 뭐 전 세계 원재료라든지 뭐 광물 자원의 공급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의 주가 상승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를 조심해라. 지금 미국의 뭐 금융의 상승은 뭐 100%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이제 패드가 대규모 자금을 푸는 것이고, 그래서 역대로 Q1, 2, 3, 4보다도 상승을 초월하는 자금이 지금 들어간 것이 이제 증시 반등의 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1981년 이후에, 특히 이제 2009년 이후에 보면 이 차트에서 그 노란 색깔이 부채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GDP인데 이 두 개의 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GDP 성장보다도 부채가 너무 빨리 커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채로 인한 성장이고, 그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일본 꼴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 지금 미국도 금리가 뭐 1%대, 또 심지어 최근에서는 뭐 이 마이너스 금리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뭐 세상에서 남의 돈 겁 안 내고 많이 쓰면 언젠가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런 현상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출 부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미국의 대출 리스크, 이것이 지금 2009년보다 월등히 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채가 많았을 때, 적었을 때를 놓고 보면 결국은 부채가 많으면 그 이자 원금 갚는 데 시간을 다 써야 되고 이제 자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이게 2%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의 그 GDP가 1분기에 마이너스 4.8이지만 2분기는 뭐 상승을 초월하는, 그래서 많은 IB나 전문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데가 24%, 비관적으로 보는 데가 38%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이후에 3분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여서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사실은 이런 충격 다음번에 이것이 가면 좋은데 그 복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실업률 지표들이 아마
1929년 대공황 이상으로 아주 나쁜 수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지금 예측한 걸 보면 그 4분기 정도 가서 이게 바닥을 칠 가능성을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주가가 4분기까지의 이익을 반영한 주가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추가적인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의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이익에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기업 이익들을 놓고 보면 뭐 예측치로 보면 이것이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폭이 마이너스의 굉장히 깊은 폭입니다. 그래서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의 머니 게임만을 보지 말고 미국 실물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포지티브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불황이 항상 거상이 난다고 합니다만은 이 불황에도 웃는 업종과 종목, 이것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주가 상승, 그리고 뭐 미국의 백신 소식,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신보다는 이것이 확진자 숫자가 빨리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조금 더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확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경제의 이 하락폭이 어디 정도 되고 이것이 반등폭이 얼마나 이제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